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떻게 저번에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네. 뭐 최근에 이제 정부 그 예산안도 통과가 됐고 해서 네. 한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예산안과 이제 세금 문제. 예, 세금 문제. 입에서 살살 녹는 예. 저희들의 엎친살 같은 세금 문제를 그렇죠. 한번 같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예. 전 사실 잘 모르고요. 예. 옆에 이 친구가 세금에 관해서는 많은 얘기를 좀 들려줄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네. 저번 시간에 말씀하셨듯이 세금을 저희는 내고 그렇죠. 국민들은 내고 국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그렇죠. 형태로 나가야 네. 되는데 현대국가라는 건 일종의 서비스업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예. 그래서 국민들이 세금이라는 재화를 지불하고 예.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받는. 예. 그게 바로 현대국가가 아닐까. 그런데 문제는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렇게 서비스를 많이 받는다고 느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저희들이 세금을 적게 내는 나라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 세금을 꽤 많이 내는데 녹고 있죠. 마치 대학교 축제 현장에서 뻥뻥 터지는 폭죽처럼 예. 저희들은 전혀 아무것도 누리질 못하는데 예. 뭐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세금이 녹는 거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네. 올해 이제 뭐 제가 개인적으로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거는 좀 그렇지만 네. 여성가족부 네네. 예. 맞죠?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죠. 예, 네네. 여가부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별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어떤 그렇죠. 예, 조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그냥 뭐 하는 일 없이 네. 장관 자리나 하나 그냥 주고 뭐 여성들에 대한 이렇게 폄하를 하는 건 아니고 여성들이 이제 좀 어떤 정계나 관계에 진출을 많이 못하니까 자리 하나 네. 만들어주는 식으로 그렇죠. 어떤 뭐 그런 의미에서 만든 것 같고요. 뭐 예. 누가 시작했는지는 말씀을 굳이 안 드릴 거고요. 예. 네. 올해 보니까 1조 이상의 어떤 예산안이 편성이 됐는데 네네. 아, 여성가족부예요? 예. 내년 예산이죠. 내년 예. 예산이죠? 예, 내년 예산에. 아, 그래요? 예. 트럼프가 요구한 주한미군 추가 비용에 비하면 뭐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네요. 뭐 1조 정도 저희가 지금 내고 있고 네. 주한미군 네네. 뭐 거의 주한미군 유지에 네. 필요한 지금 이제 최대로 요구한 금액을 네네, 무시하고 그렇죠. 현재 내고 있는 금액에 육박하는 금액을 오. 국가의 안위와 관계없이 뭐 특별히 하는 일 없어 보이는 네네. 그런 그 관서에 이렇게 배당을 한다는 게 네.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뭐 자기들 돈 아니니까요. 뭐 자기들도 아니니까. 네. 자기들 돈 아니니까 인심 쓰는 거죠. 예. 사실 이제 오늘 이 방송을 하게 된 이유는 올해 이제 법인세가 많이 덜 거친다고 그래요.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네. 하이닉스가 실적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네. 낸 세금이 올해 낸 세금이죠. 네, 올해 낸 세금이 거의 17조에 가까워요. 아, 17조를 냈다고요? 국가에? 예. 정확하게 16조 8,20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근데 삼성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얘기했던 건가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럼 17조를 본인들이 내실 건가 봐요. 그러니까. 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실적이 좋지 않아가지고 한 15조 정도 법인세가. 아유, 많이 힘들었네요. 예. 15조밖에 못 내는데 삼성이 죽어야겠네요. 아니요, 15조가 감소되는 겁니다. 감소된다고요? 예. 그래서 삼성이 올해는 뭐 2조도 안 되는 금액으로 아마 법인세가. 그러니까 실적이 굉장히 안 좋다는 소리죠. 그렇게 안 좋아요? 예. 이제 반도체 쪽이 이제 네. 불황이라서. 네. 엄청나게 이제 국가 재정에 이제 막대한 이바지를 했던 삼성이. 네. 그래서 지금 전자담배 죽이고 담배 덮이라고 그러는 거군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렇죠. 담배 아주 중요하니까요. 네. 연초를 펴야 되니까. 예, 뭐 세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네. 저희 문재인 정부의 그런 뜨거운 마음이 저는 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업계에서는 내년에 대대적으로 세무조사가 들어가서 모자란 네. 세금을 아마 확충하지 않을까. 다행이네요. 저는 유리지갑이라. 그렇죠. 네, 저는 탈탈 뺏기거든요. 뭐 자영업 하시거나 뭐 고소득층에 이제 계시는 분들은 네. 내년에는 좀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글쎄요, 제 생각에는 약간 다른 게요. 네. 뭐 그분들도 각오를 해야겠지만 그냥 자영업자 전부 다 각오를 하셔야 될 거예요. 코에 걸면 코걸이라 이 세금이라는 게. 그렇죠. 사실 영세한 자영업자들에게도 어찌 보면 상당히 가혹한 뭐 한 해가 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좀 걱정이 저는 솔직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또
뭐 재정 수지를 맞춘 것도 아니고 네. 또 적자 예산안을 지금 편성한 상태여가지고. 근데 예산안을 그러면 500조 이상 편성을 한 건가 이번에? 그렇죠. 뭐 500조라고 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 2015년도에 네. 예산이 378.4조 원이었어요. 아, 네. 아마 380조 원 정도 네네, 됐었죠. 380조요. 예, 근데 내년 예산안이 512조 정도 됩니다. 512조. 예. 네. 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건가요? 글쎄요, 뭐 물가 많이 올랐네요. 물가 2배 가까이 올랐나 본데요. 사는 형편은 네. 2015년이 오히려 나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도대체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자신이 있나 보죠. 마른 오징어도 짜면 물이 나온다고. 네. 또 작년에 일자리 창출한다고 제가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납니다만 한 50조 날려먹은 걸로 기억하는데 그 돈이 나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웃긴 게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사무실을 차려놓고 예. 어떤 날로 먹을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준 거죠. 기관장이랍시고 않고. 정정하겠습니다. 작년이 아니고 올해네요. 올해요. 예, 올해. 이제 연말이라 헷갈리는데. 예. 그분들이 일자리를 창출해 주셨네요. 그러니까 이게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했는지 저는 애시당 초고 50조라는 돈을 투자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개념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뭐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는 나라를 만들면서 네. 뭐 마법을 부리신 게 아닌가. 네, 일자리가 창출이 네. 됐겠죠? 일자리가 통계청장 바뀐 뒤로는 확실히 뭐 통계 지표가 일자리 취업자 수가 늘었대요. 20, 30대들은 죽어가는데 뭐 5, 60대 일자리가 늘었다고 하니 솔직히 오늘은 그 세금 때문에 급하게 이제 저희가 방송을 하는 거라서 조금 두서가 없는데 뭐 제 생각은 그래요. 정부가 네. 세금을 지금 막대하게 걷고 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사실은 뭐 조세 부담률이 뭐 어떤 국가랑 비교하면은 적을 수도 있지만 네. 뭐 그 국가는 나름대로 이제 복지 서비스가 잘 돼 그렇죠. 있고 뭐 여러 가지 행정 서비스가 잘 돼 네. 있으니까 그렇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저도 그렇고 옆에 계신 친구분도 뭐 그렇게 몸으로 와닿진 않아요. 네. 물론 이제 치안이라든지 뭐 서울에 국한되지만 교통이라든지 뭐 이런 뭐 편의시설이나 이제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잘 돼 있는데 네. 뭐 그거는 뭐 솔직히 문재인 정부가 한 건 아니고 그렇죠. 과거에 뭐 네. 역대 정부들이 이제 쭉 해왔던 것이고 뭐 이제 여러 가지 기업들로부터 이제 뭐 법인세라든지 아니면 자영업자들한테 많은 세금을 거두는데 사실은 직접적으로 혜택 받는 건 없어요. 뭐 삼성은 뭐 지금 이재용 회장님 뭐 어떻게 해서든 감옥에 잡아 넣으려고 네. 너무 뭐 정부는 뭐 안달이 돼 있고 또 그렇죠. 그러면서 또 뭐 한번 불러가지고 또 뭐 살려달라고 어르고 달려고 하는 거죠. 예,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어떤 운영하는 부분에 네. 있어서는 사실은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예. 그러니까 세금을 적게 내는 나라도 아니고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이 마찬가지 마음일 텐데요. 네네. 내는 세금을 낸다는 행위 자체 불만을 가진 국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단지 그렇죠. 그 세금이 적어도 예. 나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예. 잘 쓰이고 있다라고만 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저는 굉장히 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사실 그렇게만 돌아가도 예. 뭐 세모녀의 뭐 자살 사건이나 예. 이런 가난한 분들 많이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자살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고들만 없어도 예. 국민들 대부분이 아마 세금 내는 거에 대해서 만족을 할 거예요. 저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해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뭐 세금으로 뭐 어려운 분들을 네네네. 뭐 복지나 돕는다, 이런 부분. 예, 네. 돕는다 이러는 거는 뭐 이해할 수 있어요. 네네. 뭐 국가가 뭐 그렇죠. 어쨌든 사회적으로 기본적인 국가 안정망을 구축해야 구축한다고 되니까. 하는 네. 거니까 인정할 수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 혜택을 받는 분들은 뭐 저도 세금을 내고 같이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네. 저희한테 고맙다는 생각을 하질 않아요.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상한 지금 상황인데, 자, 삼성이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요. 물론 이제 올해는 사업이 잘 안 돼서 내년에는 이제 올해에 비해서 세금을 더 적게 내겠지만, 네. 어쨌든 그동안. 예. 삼성에 대해서 존경하거나 고맙다고 느끼는 국민들은 아마
많이 있죠. 단지 욕하는 사람들이 예. 언론에 더 많이 노출되고 예, 예. 욕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커서 그래요. 그렇다고 직접적으로 고맙다고 이렇게 느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만 해도요. 사실 예. 뭐 삼성 덕분에 세금이 많이 거쳤구나 이렇게 예. 생각하지는 않았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뭐 지금 어쨌거나 여러 가지 뭐 치안이라든지 국방이라든지 이렇게 혜택을 많이 보면서 그 우리나라가 살만한 나라잖아요. 네. 뭐 경제적으로 이제 좀 힘든 거를 그렇죠. 제외하고는 나쁘지 않은 나라예요, 사실. 사실 근본적인 시스템 자체가 나쁜 나라는 아니에요. 예,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세금의 혜택을 받는 어떤 특정 계층이라든지 네. 특정 이제 그 특정 분들, 네. 특정 분들이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니까 이게 네네. 이제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죠. 예. 네, 그렇군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세금을 그렇게 막대하게 냈는데 만약에 삼성이 어려워졌어요. 네. 어려워지면 국가에서 삼성을 도와줍니까? 물론 뭐 금융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런저런 혜택으로 망하면은 뭐 일자리라든지 네, 이런 게 그렇죠. 문제가 생기니까 뭐 도와주긴 하겠지만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업이 그동안에 낸 세금의 50% 정도는 회사가 어려워지면 국가가 다시 줘서 기업을 살려야지. 기업하고 국가하고의 어떤 능률성을 봤을 때는 그런 국가보다는 어떤 기업이 좀 더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네네. 뭐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래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세금을 내는 사람들한테 좀 최소한 뭐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고맙다는 감정이라든지 뭐 저희네들은 돈이 많으니까 당연히 내야 된다? 어느 누구도 돈이 많다고 세금을 당연히 내야 된다는 거는 생각해보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돈이 많다고 세금을 많이 걸어오면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데 네네. 그거에 대해서 뭐 좀 불쾌하지 않겠습니까? 뭐 국가의 어떤 시스템 안에서 내가 돈을 벌 기회를 가진 거는 마찬가지지만 네네. 뭐 누구나 마찬가지죠. 뭐 당연하다고 그거를 판단해버리면은 또 드릴 말씀은 없어요. 뭐 그런 사람들은 미국 가면은 성공 안 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면 그들이 뭐 돈을 못 벌 것 같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 기업들이 뭐 많이 한국을 등을 져야 되는 상황으로 몰린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요. 법인이나 이런 여러 가지 뭐 예. 공장이나 이런 것도 여러 가지로. 좀 오늘 방송은 조금 제가 흥분을 하고 있는데 네. 세금에 좀 민감한 친구입니다. 예, 뭐 세금을 그렇다고 제가 많이 내는 건 아닌데 그렇죠. 많이 내서 흥분하는 건 아니고요. 예산에 굉장히 민감한 친구라. 예, 굉장히 좀 어처구니가 없어요.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최근에 뭐 네. 삼성바이오 분식 때문에 뭐 기존에 문제가 없던 게 갑자기 문제가 돼가지고 관련된 부분들이 뭐 이제 구형받고 네네. 선고를 받았죠. 선고를 네. 받고 그다음에 뭐 우리 이재용 회장님을 뭐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는 아닙니다만은 네네. 알았으면 좋겠지만 아는 사이는 아닙니다만은 뭐 법원에 계속 바쁜 사람 왔다 네. 갔다 하고 이게 뭐 과거 정부가 뭐 어쨌거나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불가항력적으로 있었던 일인데 네네. 그걸 마치 무슨 뇌물이나 이런 것처럼 판단을 한다는 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균형 감각이라는 건데요. 예. 저는 이제 조금 소프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 기업도 어떻게 보면 부를 창출할 수 있었던 거는 뭐 내수 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세금을 국가에 또 내는 거고 왜냐하면 네.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 주어야 예. 대한민국 국민들이 편안하게 돈을 벌 수 있고 네네. 그래야 돈을 편안하게 소비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뭐 악어와 악어새라고 그러면 좀 웃기고요. 네. 서로 공존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네. 기업들이 한국에서 경영을 할 수 있는 거고 회사를 유지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도 은근히 또 애국자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국산품 애용이라든지 예. 뭐 이런 부분들 저는 기업도 어느 정도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감사를 해야 되고 네. 우리나라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기업이 뭐 자기네 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국에서 굴려주는 거에 대해서 예. 조금 고마워하는 마음을 서로 가져야 되지 않나. 근데 어느 순간부턴가 예. 조금 대기업은 그냥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들. 그렇죠. 사회의 이라고 낙인을 악처럼. 찍었어요. 뭐 예. 사실 잘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있긴 네. 있는데 그걸 싸잡아서 그냥 대기업 자체를 죄악시해 버린다면 예. 굉장히 억울하죠. 세금을 어쨌든 그들도 탈세를 하고 예. 그들도 온갖 방법으로 편법을 누리는데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도 있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내버리면 예. 세금을 너무 많이 내거든요. 그렇죠. 뭐 해준 거 하나도 기업을 없는데. 운영하는 네. 게 힘드니까. 그러다 보니 뭐 여러 가지 편법이 제가 옳다라는 건 아닌데 뭐 그런 상황 뭐 걸리면 뭐 처벌받고 저는 오케이 예. 괜찮습니다. 근데 적어도 그러면 기업이 투명하게 기업을 경영했을 때 네. 그에 상한의 혜택을 주든지 그렇죠. 어떤 기업이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데 예. 아니 영리 활동은 죄악시하고 세금은 많이 내야 되겠고 예. 굉장히 모순된 행동이죠. 얘들은 영업시간이 많아야 되는데 네. 영업시간을 많이 내면 배가 아프고 예. 그럼 뭐 영업시간이 안 좋으면 세금을 적게 내는데 그러면 니들 혹시 뭐 탈세한 거 아니냐? 뒤지고 주머니까지 탈탈 털어갈 거고. 예. 저는 좀 그런 부분은 뭐가 좀 잘못되어 있지 않나. 사회 분위기가 어느 순간부터인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뭐 굉장히 돈을 버는 사람에 대해서 예. 저희 뭐 교육 문제 얘기할 때 똑같이 얘기했는데 좋은 대학을 가는 게 죄악시 되고 있고 예. 돈을 많이 버는 게 죄악시 되고 있거든요. 예. 이거는 컴플렉스예요. 제가 봤을 때는 컴플렉스에 기반한 어떤 질투심 이런 것들이 지금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있지 않나.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두 번째 방송에서 연이어서 예. 얘기를 좀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여기서 인트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예, 예.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